신들러는 결심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다. 독일군은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게토에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신들러는 슈테른을 불렀다. 늦은 밤이었다.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신들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몇 명이나 더 공장으로 데려올 수 있지? 슈테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신들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공장에 필요한 기술자 명단을 더 만들라는 뜻이오. 슈테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공장 노동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명단에 없으면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다. 신들러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서류는 자네가 만들 수 있겠지? 슈테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시작했다. 16살 소녀는 숙련 기술자가 되었다. 재봉사였던 남자는 금속 가공 전문가가 되었다. 평생 책만 읽던 노인은 중요 부품 검사원이 되었다. 서류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 그리고 새로운 목숨도 얻었다. 하지만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독일 장교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어느 날 한 장교가 신들러를 찾아왔다. 그는 노동자 명단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이 늙은 유대인이 정말 기술자란 말이오? 신들러는 웃으며 술병을 꺼냈다. 고집은 세지만 실력은 최고요. 장교는 한참 동안 노인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덮었다. 신들러는 태연한 척했지만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만약 들켰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공장도, 사업도, 목숨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신들러는 더 대담해졌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었다. 고급 술이 사용되었다. 비싼 선물이 사용되었다. 뇌물이 사용되었다. 독일 장교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용되었다. 사람 하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신들러는 기꺼이 돈을 썼다. 전쟁으로 벌어들인 돈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사건이 찾아온다. 아우슈비츠.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떨던 죽음의 수용소가 신들러의 노동자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아우슈비츠. 그 이름은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어렵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독일군은 그런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유대인은 숫자에 불과했다. 어느 날 신들러의 공장에도 명령서가 도착했다. 유대인 노동자들을 다른 수용소로 이송한다는 명령이었다. 슈테르는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큰일 났습니다. 신들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명단 안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년 동안 함께 일한 노동자들,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 창고를 관리하는 노인, 그리고 어린 소년들까지. 독일군에게는 숫자였지만 신들러에게는 얼굴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신들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술을 마셔도 잠이 오지 않았다. 담배를 피워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새벽 옆자리에서 일어났다. 안 되겠어. 그 사람들은 보내면 안 돼. 다음 날 신들러는 독일 장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식당으로 갔다. 술집으로 갔다. 사무실로 갔다. 가는 곳마다 돈이 오갔다. 고급 술이 건네졌다. 비싼 선물이 건네졌다. 어떤 장교는 웃었고 어떤 장교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들러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생각이었다. 독일 장교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유대인 몇 명 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신들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은 내 노동자들이오. 장교는 크게 웃었다. 하지만 신들러는 웃지 않았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다. 며칠 뒤 마침내 일부 노동자들의 이송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장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슈테르는 신들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이러는 겁니까? 신들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모. 그 순간 슈테르는 깨달았다. 전쟁으로 돈을 벌던 사업가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려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독일군은 점점 더 많은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고 있었고 신들러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생애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바로 명단을 만드는 일이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운 끝에 마침내 신들러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놓였다. 슈테르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종이를 넘겼다. 방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타자기 소리만 울려 퍼졌다. 딸깍, 딸깍, 딸깍. 그 소리는 서류를 만드는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였다. 명단에 이름이 적히면 살 수 있었다.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 그 차이는 종이 한 장이었다. 한 노인이 찾아왔다. 제 이름은 없어도 됩니다. 대신 제 딸 이름만 넣어주십시오. 어머니들은 울면서 매달렸다. 제발 우리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결혼 반지를 내놓았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신들러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만드는 것은 거래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생명의 명단이라는 것을. 슈테르는 명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신들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 역시 확신할 수 없었다. 독일군이 마음을 바꾸면 끝이었다. 장교 한 명이 욕심을 부리면 끝이었다. 누군가 밀고 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다. 누군가는 해야 했다. 신들러는 천천히 명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그 순간 신들러 리스트가 완성되었다. 종이 위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름이 아니었다. 목숨이었다. 희망이었다. 그리고 죽음에 맞서는 마지막 기회였다. 1944년 가을,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독일군은 더 이상 승리하고 있지 않았다.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독일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독일 장교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다. 그때 신들러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다. 크라쿠프의 수용소가 폐쇄된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좋은 소식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되었다. 수용소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한 폐쇄였다. 그 목적지는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였다. 신들러는 충격을 받았다. 그곳으로 가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년 동안 함께 일한 노동자들, 그 가족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신들러는 슈테른을 불렀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했다. 전부 데리고 나간다. 슈테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전부요? 1000명이 넘습니다. 신들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다. 독일군은 후퇴하고 있었다. 철도는 군수품으로 가득했다. 연료도 부족했다. 차량도 부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군은 유대인을 살려 보낼 생각이 없었다. 신들러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사람 몇 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음에서 빼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기 시작했다. 공장도, 자동차도, 보석도, 현금도, 모든 것이 사람의 목숨보다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때 훗날 신들러 리스트라고 불리게 되는 명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렀다. 전쟁은 끝났고 독일도 변했고 세상도 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스카 신들러를 잊지 않았다. 그가 살려낸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태어났고 손주가 태어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생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오스카 신들러는 나치당원이었다. 독일군과 함께 사업을 했고 전쟁으로 돈을 벌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과거보다 그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기억했다. 신들러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묻혔다. 그곳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매우 특별한 영예였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는다. 꽃을 놓고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으며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신들러는 영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선택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말. 오스카 신들러는 그 말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지금까지 선비스토리였습니다.